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으로 다시 한번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내일 취임 한 달을 맞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당의 공식 입장을 밝힐지가 큰 관심인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최근에 국민의힘 초선, 중진 의원들과 잇따라 접촉 면을 넓히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본격 등판이 멀지 않았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국 전 장관의 책, 네. 제목은 조국의 시간입니다. 예. 오늘 발간이 됐는데 완판됐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사봤다는 겁니다. 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책 제목대로 조국 시간이 온 것 같아요. 뭐 종편이라든지 뭐 신문 방송을 모두가 다 조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주제도 거의 뭐 대부분이 지금 조국인데 그렇습니다. 확실히 자기 시간 갖게 되는데 성공을 한 것 같고 예. 그거는 결국 그 조국에 대한 열성 지지층이 있다는 거고요. 예. 반대로 열성 반대자가 있습니다. 네. 근데 책을 사보는 사람 되게 열성 지지자도 사지만 열성 반대자도 사보기 때문에 예. 벌써 완판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판서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 조국 전 확실히- 장관이 예. 이 회고록을 썼을 때 네.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을까요? 저는 이제 책을 쭉 이렇게 보면은 한마디로 압축하면 조국의 윤석열 죽이기로 압축할 수 있다.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한 책이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정말 민정수석을 하고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예. 윤석열하고 충돌을 하는 바람에 본인은 자기 표현대로 멸문지와 위기에 처하고 지금 칩거 정치, 은둔의 정치를 하고 있는 반면에 예. 반대로 윤석열이 지금 승승장구해서 대권 주자 1, 2위를 지금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대로 가면 자칫하면 대통령도 될 수 있겠다라는 아주 큰 우려를 조국 전 장관이 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내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내가 나서서 친문과 함께 힘을 뭉쳐서 윤석열을 한번 겨뤄보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저는 이 책에 저는 쓰는데 크게 작동을 했다고 봅니다. 예. 그 책의 주요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조국이 윤석열을 밀었다는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 네. 자신은 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 사실은 알려진 내용이에요. 예. 그 대부분이 사실 기존에 이제 언론에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예. 그리고 이제 앞뒤가 좀 다르기도 하고 또 실제로 내용하고는 좀 이렇게 확인이 불가한 면도 있습니다만. 검찰총장 임명에 예. 청와대 안팎에서 의견이 확연히 갈렸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제 조국 전 장관이 하고 싶은 말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뼛속까지 검찰주의자 아니냐, 특수부 지상주의자, 너는 정치적 야심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팩트들이나 사실들을 총동원한 거죠. 그런데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고 내정할 때는 네. 민정수석이었잖아요, 본인이. 예. 본인 민정수석이었으면 검증을 모두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거 검증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참 모호하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 조국 수석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혹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예. 본인은 뭐 잘못한 게 없고 억울하고 오히려 사냥을 당했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본인이 하고 싶은 항변이라든지 분노 예. 이런 것들이 모조리 담긴 게 바로 이제 조국 시간 이 책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이 조국 전 장관이요, 또 윤 전 총장을 정치 검사 행보라고 하면서 예. 조국 수사와 울산시장 사건 수사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였다, 이렇게 예. 판단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네.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책을 쓸 때는 거기에 예. 대한 나름대로 이제 정교한 어떤 의도나 프레임이 담겨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조국 전 장관 이 책을 통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곧 반문이다. 그리고 수구 보수 세력이다라는 등식을 만들기 위한 저는 그 내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은 곧 반문이다라고 낙인을 찍으면은 그렇다면 친문과 대결이 필요하다. 예. 친문이 권기해서 우리 윤석열을 한번 몰아내자, 이겨내자 이런 얘기도. 그래서 친문 대 반문 구도대로 이 대선을 몰고 가면 결국은 그래도 우리가 친문이 유리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판단을 조국 전 장관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여기서 광고한 거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중도 세력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사실. 예. 이건 이제 본인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 왜냐하면 너무 화가 나고 분노에 가득 차면요, 솔직히 냉철한 판단력이 사실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저는 솔직히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네. 분노에 너무 가득 찼다고 보는 거죠.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장관의 책 내용 중에는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파일 발견 보도가 예.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논두렁식의 보도와 좀 비슷하다, 예. 비교가 된다 이렇게 썼어요. 예. 이렇게 쓴 이유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논두렁시기 하면요. 네. 정말 친문이 너무 화가 나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도 야 저건 해도 너무했다라는 심리가 다 작동을 하거든요. 예, 예. 바로 그런 심리.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를 본인에게 대해서 대입시키기로 한 그런 이제 의도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좀 관련성은 사실은 뭐 많지 않죠. 네네. 이 회고록을 쓰게 된 배경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야당에서는 정치적으로 뭘 개입하려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주장을 할 수도 있다. 네. 다만 왜 하필 책이냐? 책으로 꼭 썼어야 되는 거냐 말이야. 이미 재판 과정에서 수없이 침묵을 지키고 묵비권 행사하더니 굳이 책을 쓰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왜 이 시점이냐 하필이면 지금 6월부터 경선 국면에 들어가고 윤석열이 곧 정치를 본격화하는 이 시점 왜 시점이라는 문제 제기가 민주당 내에서도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계기로 해서 저는 조국 전 장관이 모든 부담을 감수하고 본격적으로 정치적 행보를 저는 개시했다. 그리고 나아가서 대권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을 하기 위한 어떤 신호탄을 쏘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글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 네. 감정적인 표현 문구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 무관지옥 그리고 검찰차를 사냥에 비유를 했고요. 네, 고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때 아시다시피 뭐 청문회 이유라든지 검찰의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전방위로 사실 뭐 압박을 받고 융단포화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예.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조국 개인으로 본다면 본인은 정말 처절한 심정일 겁니다. 정말 그걸 예. 이해할 것도 같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부인 정경심 교수뿐만 아니라 두 지금 아들 딸까지도 아마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개인사 아는쟁 인정을 충분히 합니다만은 이 시점에 과연 저는 책을 어떻게 보면 이제 폭탄을 던진 거나 다름없는데 저게 과연 민주당의 파편이 많이 튈 텐데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상당히 부담이 될 텐데 저렇게까지 하는 건 보통 비장한 독심을 품었구나 하는 예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좀 미묘합니다만 저 과정에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저 책을 출판하는 것을 사전에 몰랐을까? 만약 알았다면 어떤 입장을,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게 솔직히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지금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을 놓고서 민주당 내에서도요 지금 네.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목소리 듣고 다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언론에서 포화했었던 사실과는 좀 다른 측면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명하기 위한 작업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지만 민주당 차원에서는 이제 민주당의 길을 가야 된다. 민주당의 길은 민생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분명하게 긋고 갔으면 좋겠고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민정수석이었고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의 당적을 보유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이었습니다. 이것을 당이 대신 나서서 사과를 한다는 것 자체가 주체로서 좀 적절한가라는 이런 좀 고민이 있고요. 네, 이번 회고록에 대해서 평가가 당 내에서도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네. 내일 송영길 대표가 취임한 달 기자회견에서 이 예.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주목이 되거든요. 자, 어떤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오늘 조금 전에 1시 반부터요. 예. 국회 대표실에 송영길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 비공개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조금 전에 지금 방송에 나온 대로 찬반 양론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왜 당에서 굳이 이런 입장을 내야 되느냐 라는 거하고 선을 긋고 와야 되는 이 찬반 경론 끝에 결국 송영길 대표가 최종을 정리했습니다. 내일 공식적으로 사과 발언을 하기로. 그 이유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20, 30대 분노가 극에 달해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준석 돌풍이 불고 있는 와중에
조국 회고록이 파문이 났는데 우리가 침묵을 지키고 갈 경우 이거는 우리가 정말 궁지에 몰릴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최종 정리해서 지금 내일 어떻게 보면 대국민 사과 회견을 사실 할 예정입니다. 다만 수위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고 지금 이제 막판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밤새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막판에 예. 왜냐하면 이제 친문이라든지 청와대라는 주위에서도 강력하게 그렇습니다. 이의 제기가 들어가면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렇죠. 내일 일단 어떤 입장을 송영길 밝힐지 대표의 내일 생각은 가봐야지 사실 아는 거죠. 송영길 대표 생각은 확실히 저희들이 확인을 했죠. 예.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할까요? 자, 앞서 예. 표현을 조국 전 장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하고 예. 죽이게 나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요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습니다. 예. 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장관의 이제 대권 행보가 세계 플랜 A, B, C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결국은 A는 독자적인 신당을 만들어서 한번 대선에 출마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한 것 같다. 예. 플랜 B, 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뭔가를 도모하는 이 플랜 E 쪽으로 확실히 가닥을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1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만난 사람을 보니까 아버지 고향이 지역구인 정진석 충청도의 오선 의원입니다. 친구입니다. 같이 60년생 친구인데 만나고 거기다 또 바로 이어서 어머니의 고향인 강릉에 있어 최다선 의원이 사실 권성동 의원을 딱 만났다. 그것도 친구입니다. 같이 60년생 친구인데 이걸 보면서 상당히 정교하구나. 국회의원들 만나는데 국민힘도 만나는데 벌써 어머니 고향, 아버지 고향, 뭐 친구 가고 그리고 거기다 또 저 경제 쪽에 이미지가 강한 윤희수 의원도 만나러 하는 거 보면 상당히 나름대로 정무적인 시나리오, 계획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구나. 과연 누가 옆에 돕나 하는 궁금증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결국은 고민 끝에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라는 것이 그렇군요. 지금 현재까지 판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이 이제 회고록을 내놓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윤 전 총장도 등장을 한 겁니다. 본격적으로. 왜냐하면 어제 보니까 그 식당 주인 거기 나온 일반 시민들하고 사진을 다 찍었더라고요. 사실상 공개 행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뭐 시장도 가고 사진도 찍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밖으로 정치 대외 활동을 시작했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이 제3지대로 가지 않았을 경우에 중도층이 만약에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으로 갔을 경우에 중도층이 계속 지지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판단을 하니까 윤석열 쪽에서는 중도가 다시 윤석열 쪽으로 올까 말까는 고민이 되나?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김호수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 받고요. 지금 출근을 했습니다. 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검찰총장으로서 첫 출근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검사가 되었다는 점에서 관계가 무량합니다만 해야 할 일 또 국민을 생각하니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후보로 거론되실 때부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소하실 방안이신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검사가 되었습니다. 검사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당연히 일해야 되는 것이고요.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안 수사가 많이 산적해 있는데 수사 진행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아직 보고 왔지 않았지만 하나씩 검찰 구성원들을 믿으며 자율과 책임 원칙하에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박범계 장관 만나실 예정인데 검찰 인사 논의하시나요? 내일은 정말 제가 이제 처음 임명장을 받았으니까요. 장관께 인사드리러 가는 것이고요. 인사와 관련해서는 따로 충분히 말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뒤에 한 번 더 들을 텐데요. 김호수 신임 총장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검사가 돼서 감개무량하다. 어깨가 무겁다. 검사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일을 공정하게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씩 우리 검사들을 믿고
자율과 책임 원칙에 따라서 모든 사건을 처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검찰총장으로서 첫 출근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검사가 되었다는 점에서 관계가 무량합니다만 해야 할 일 또 국민을 생각하니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후보로 거론되실 때부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소하실 방안이신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검사가 되었습니다. 검사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당연히 일해야 되는 것이고요.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안 수사가 많이 산적해 있는데 수사 지휘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아직 보고 왔지 않았지만 하나씩 검찰 구성원들을 믿으며 자율과 책임 원칙하에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박광계 장관 만나실 예정인데 검찰 인사 논의하시나요? 내일은 정말 제가 이제 처음 임명장을 받았으니까요. 장관께 인사드리러 가는 것이고요. 인사와 관련해서는 따로 충분히 말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김호수 신임 검찰총장. 다시 검사가 돼서 감개무량하다고 했고요.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질문이 있다라고 하니까 검사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일을 공정하게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진 원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 김호수 총장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입니다. 네. 중립성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은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예.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검찰총장 2년 임기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게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예. 이후에 6명의 역대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예.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미운하거나 대통령이 자기가 믿는 사람을 임명을 했고 예. 두 번째로는요, 모든 검찰총장들이 네.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실제로 마지막으로 실제로 검찰총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호위무사 역할을 기대하고 자기 사람 임명을 했는데 네. 결국은 등을 돌리거나 결국 자기 갈 길을 가버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김영삼 정부 때 김태정 검찰총장 예. 또 결국은 이른바 DJ 비자금 사건을 대선 이후로 넘어서 다음 정권에 기여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검찰총장은요, 현재 자기를 임명해준 권력자 중요하지만 미래의 권력자의 눈치를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묘한 권력의 법칙이 작동을 하는 거고. 그렇군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그 6명의 마지막 검찰총장이 전부 다 2년 임기를 채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6명 그렇습니다. 정권을 다시 재창출해도 정권을 재창출해도 예, 정권이 김대중 바뀌어도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김가경 노무현 정부 정권 재창출했지 않습니까? 예. 바로 바뀌었습니다. 가서 얼마 되지 않아. 아, 싹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6명. 리더십이 오면 예, 같은 민주당 정부여도 예. 바뀐다. 그렇습니다. 다른 예. 건 다 놔두라 검찰총장만큼은 새로운 권력이 바뀝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김호수 검찰총장도 어떻게 갈지 예.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일 처리를 할지 예. 지켜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첫 TV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혹시 보셨습니까? 주요 장면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정하게 1,250원 낸 사람이 누구나 탈 수 있는 것이고요. 정해진 시간에 섭니다. 그래서 단일화라는 정부장도 있고요. 초기에 우리 경선에 합류하는 정부장도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출발하게 되면 우리 당내에 있는 후보들만 올라타게 됩니다.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선 열차는 추석이 지난 9월 말에 출발합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갈 수 있다는 건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야권 분열된 상태로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아까 우리 나경원 후보님께서는 홍준표 전 대표 이름을 빼셨는데 좀 아쉬워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후보님들이 다 함께 보수를 개문발차 있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 저는 소모적인 문제라고 보고요.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누구가 오기를 기다리고 그 사람이 언제 지나면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당시 릴레이 삭발은 결코 효과적이지 않았다. 투쟁으로 막아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저는 삭발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삭발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또 나오셨어요. 그래서 에너지도 대단하지만은 이번에 꼭 나와야 될 이유가 뭐였는지. 이번 전당대회가 흘러가는 과정을 보면서 부당의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준석은 노무현재단의 장학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런 무슨 뭐 테스트하는 그런 질문에 답변하고 싶지는 않아요. 굉장히 쉬운 질문이기 때문에 드렸는데. 아니, 쉽더라도 질문의 의도가 질문의 의도가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에 있었던 그 당적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건 좀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맞는다고. 글쎄 미화한다기보다는 지피지기는 백전불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우리 홍 후보님도 과거에 꼬마민주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예. 당권 버스는 과연 어디로 갈까? 예.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원장님? 어쨌든 좋은 예. 길로 가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좋은 길로 가고 있다. 예, 저는 왜냐하면 저는 과거에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국민의힘의 무슨 당권 대회라든 뭐 이런 무슨 행사만 있으면 저는 상당히 좀 방송에서 비판적이었었습니다. 일단 예. 외모 옷차림이나 이런 것 말투 행사 모든 게 좀 고리타분하고 재미없었고 솔직히 과거에. 예. 예, 근데 요번 온 같은 거 보면 정말 재밌고 상당히 품격 있다라고 저는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이른바 이제 버스론 같은 경우도 보면 일반인들도 누구나 알기 쉽게 예. 하는 것들이 탁탁 재치가 넘치고 네. 또 이준석은 즉석에서 퀴즈 낸 질문도 상당히 젊음답게 네. 있지만 또 답변하는 주호영원도 상당히 좀 재치 있게 넘기는 걸 보면서 예. 야 상당히 우리 야당이 저렇게 재밌고 품격 있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새삼 느꼈기 때문에 예. 결국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더라도 말하자면 이준석이 되든 예. 혹은 아스락이 되지 않든 간에 어쨌든 이번에는 정말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어떤 당대표 선거는 이기는 게임을 했다라고 예. 봅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민주당도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보니까 예. 다른 주자들이 공격을 하잖아요. 특히 예. 이게 유승민계 아니냐. 예. 또 혹시 유승민 전 의원을 대선 후보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계속 하고 있어요. 여기에 예. 대해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만약 당대표가 되면 최대 피해자는 유승민입니다. 예를 들어 유승민 의원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면은 다 이준석이가 그것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할 테니까 오히려 제가 방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최대 수혜자는 안철수. 제가 안철수 대표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게 다 온 세상이 알기 때문에 조금만 불이익에 가까운 뭐 결과가 나와도 이준석이 안철수 싫어해서 그런다 이럴 거 아닙니까? 네. 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유승민계 아니냐라는 질문을 계속 받고 있는데 네. 뭐 아니란 말은 안 하고 예. 저렇게 넘기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준석 당 대표가 된다면 네. 유승민 상당히 유리한 건 사실이죠. 예. 결국은 뭐 워낙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네네. 대권 주자로서 상당히 좀 가산점을 받게 유리되는 거죠. 그래서 예. 오히려 윤석열이라든지 또 안철수라든지 합류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걸끄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 판단은 예. 결국 당원들이 합니다. 그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준석 체제가 돌풍을 일으켜서 당을 새롭게 만드는 게 더 플러스가 많다라고 하면 이준석을 당 대표로 만드는 거고 네. 이준석이 되면은 결국은 이게 유승민이 되고 나머지 안철수라든지 유승민이라든지 윤석열은 못 들어오는 게 아니냐라는 부담감이 든다면 예. 또 다른 후보를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생각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예. 나경원 전 의원이나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윤석열 전 총장이 들어오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예. 대로 이준석 당 대표와 차기 대권 주자인 유승민이 가깝다면 탄탄하게 두 블록을 형성한다면 다른 후보들이 들어오더라도
경선 때 불리할 수 있으니까 망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준석 지금 전 최고위원이 당 대표가 되지 않고 예. 다른 중진 의원들이 당 대표가 된다면 예. 또 국민의힘 이미지가 또 그대로 과거 이미지와 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또 윤석열 전 총장이 들어오기가 또 부담스러울 수도 예,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나은지는 결국은 당원들이 판단할 거란 말이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유승민과 가깝다고 해서 그게 뭐 크게 뭐 문제될 건 없는 거고, 다만 당원들이 판단하고 평가를 내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예. 다만 이제 나머지 중진 의원들은 본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당 대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준석의 약점, 아킬레스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건 당연하고 네. 이준석 입장에서 유승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뭐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게 뭐 정치고 정당인데 그걸 뭐 나쁘다 좋다 할 수가 없는 거.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최종적인 판단은 당 대표들이, 당원들이, 예. 당원들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세요? 윤 전 총장이 예.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예. 누가 당대표가 되든 이제 예. 경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경선 전에 뛰어들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국민의힘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단일화를 한다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시간을 갖고 충분히 가지면 생각할 겁니다. 예,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미 지지도가 지금 1위, 2위를 달리고 있고 양자 대결에서는 아주 1위로 압도적인 10포인트 이상 차이로 1위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경우도 있고 뭐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도 예,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계속 가다가 어느 타이밍에 이제 저는 이제 입당을 할 거라고 보는데 예. 다만 이제 6월 11일은 이제 의미가 없어져 곧 내일 모레 시작되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그리고 이제 한간에는 본인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데 본인이 예정대로 검찰총장을 했다면 임기 말이 6월 말이었기 때문에 예. 그때까지는 아주 공개적인 그런 대권 행보는 좀 자제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찌됐든 뭐 이미 대권 행보, 민생 행보는 시작했고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하는 거는 이제는 뭐 6월 말 아니면 뭐 그쯤이니까 큰 의미가 없다고 그런 겁니다. 예. 언제 대권 선언하냐 하는 부분을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방송 때 이제는 더 이상 큰 의미는 없다. 시작했다 이미. 그러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하고 함께 경선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따로? 저는 따로 하고 싶겠죠. 따로 하고 싶겠고 예. 당은 예. 함께 들어와서 하자는 거겠죠. 지난번에 말하자면 오세훈하고 안철수 버전 2가 되는 예. 거죠. 그 밀고 당기가 계속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만약에 지지도가 계속 윤석열이 높다면 네. 나중에 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죠? 그 점이 알겠습니다. 조금 이제 합류하는 거고요. 예. 이준석 후보 돌풍이 여당에서는 부럽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네. 견제하는 발언도 나오는데 대선 주자들의 생각이 조금씩 달라요. 자, 네.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준석이 선전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야당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다소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이낙연 전 대표는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공작 정치 변은 이글수록 고개를 숙여라면서 다소 비판적으로 이렇게 네.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준석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 현상이라는 거는 이준석 개인보다도 사회의 어떤 여론, 민심이 많이 거기에는 반영돼 있다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예. 20, 30대 어떤 분노라든지 이런 이제 대중들의 중도 보수층들의 어떤 이런 민심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라든지 이낙연이라든지 민심과 충돌할 수는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 신중하거나 상당히 오히려 우호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아, 반면에 이제 정세균 전 이제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3위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여론조사가 3, 4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초조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세게 그렇군요. 예. 부딪히는 것이 오히려 본인의 지지율을 올리는데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 좀 파격적인 좀 부담스러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